사기 15회 악의와 전단. 충씨는 조국을 떠나 있어도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악의와 전단. 해설. 악의와 전단. 연나라는 전국 7홍 가운데 가장 약소국으로서 항상 강국들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다. 또 여기서 이 기억력이 나쁜 나는 다시 한번 나라를 정리해 봅니다. 이쪽엔 진나라가 있고, 진나라에서 갈라져서 조, 위, 한나라, 이렇게 세 개의 진나라. 이 진은 친, 요 진은 찐. 여기서 조, 위, 한나라.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초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여기 공자의 노나라도 있고, 이쪽으로는 송나라도 있던 제나라. 그 위에는 연나라. 이렇게 세워놓고 이 악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항상 강국들의 침략을 받은 연나라 소왕 때, 강국을 꿈꾸며 인재를 모으고 있을 무렵에 악의 이 사람은 소왕에게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정확한 전략을 주장한다. 즉 초나라, 아래에 있는 초나라, 그리고 진이 갈려진 조, 한, 위의 네 나라와 연합하고 진나라를 이용하여 함께 제나라를 공략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이 세 나라와 초나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제나라를 공략한다는 그런 계획. 소왕은 악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악의는 제나라를 대패시켰다. 제나라를. 그러나 악의는 새로 왕이 된 해왕의, 아까 소왕 때는 이제 이렇게 대패시켰는데, 새로 왕이 된, 연나라의 새 왕이 된 해왕의 질투로 인해 할 수 없이 조나라로 망명가게 됐다. 해왕은 악의가 조나라 세력을 빌려서 연나라에 복수할까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냈는데, 악의는 이에 자신은 결코 개인적인 원한으로 연나라를 보복할 생각이 없음을 서신으로 밝힌다. 이 서신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답니다. 여기에서 사마천은 해왕의 무능과 우둔함을 폭로하는 한편 악의의 확 트인 흉금을 동시에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한편 사마천은 기이한 일을 좋아하여 기이한 사건을 즐겨 묘사하였지만 전단에 대한 열전은 사마천 문장 중에서 백미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청나라 시기 문학평론가 오견씨는 전단은 전국시대 제1의 기운이고 화우는 전국시대 제1의 기사로서 태사공 제1의 기이한 문장으로 되었다라고 평하였던 것이다. 악의와 전단의 이야기입니다. 충씨는 결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는다. 악의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다. 병법을 좋아했다. 일찍이 조나라에서 이 진나라가 이렇게 조, 위, 한으로 갈려진 세 나라 중에서 조나라. 40만 대군이 죽음을 당했던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병법을 좋아했고 그 조나라의 무령왕은 사구행궁에서 굶어 죽은 후 그는
또 조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갔다. 사구행궁에서 굶어 죽었다. 요거는 무령왕이 어떤 조나라에선 무려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무령왕 백제에 있었지만 조나라 무령왕 큰아들 조장을 폐위시켜버리고 가운데 아들은 조하를 왕으로 옹립했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조의 해문왕이야. 해문왕 4년에 무령왕과 그 둘째인 해문왕이 사구라는 지방에 놀러 갔을 때 큰아들인 조장은 이때 병사를 일으켜 해문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어. 그런데 그 다른 공자 조성 등이 병사를 이끌고 조장을 공격하니 그 큰아들 조장은 무령왕의 행궁으로 도망갔다. 조성 등은 행궁을 포위해서 조장을 죽이고 무령왕을 석 달 동안 감금하여 결국 무령왕은 그곳에서 굶어 죽게 된 일이 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잔인한 정권욕. 이래서 그 사궁행궁에서 조나라 무령왕이 굶어 죽은 후에 그는 그 나라를 떠나서 위나라로 갔다. 아래에 있는 위나라. 그런데 이웃나라인 연나라는 또 왕이 어리석었다. 국정을 정승에게 모두 맡기고 환락 속에 지내게 되어 이때부터 연나라는 나라가 극도로 문란해졌다. 또한 제나라의 민왕은 제나라는 우리와 마주보고 있는 이쪽 나라. 제나라의 민왕은 이 기회를 틈타 연나라를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고는 왕을 죽이고 그 정승도 처단했다. 그 뒤에 연나라는 소왕이 즉위하게 되었는데 소왕은 절치부심하며 하루도 제나라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러나 연나라는 선시어외. 그러나 연나라는 국토가 작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국토가 작고 내가 그린 그림은 너무 잘못 그렸나. 난 꽤 크게 그렸는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었겠지. 연나라는 국토가 작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왕은 힘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스스로 겸손하고 굽혀서 사방팔방으로 인재를 구하고자 했다. 이때 곽외라는 선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부터 곽외의 말은 우리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 제왕은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왕자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고 패자는 훌륭한 신하를 거느리는 법입니다. 예의를 다하여 상대방을 받들고 겸손한 자세로 가르침을 청하면 자기보다 100배나 훌륭한 인재가 모여듭니다.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면 자기보다 10배 훌륭한 인재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똑같이 행동하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만 모여듭니다. 그리고 의자의 기대에 곁눈질이나 하면서 지시한다면 소인배들만 모여들게 되고 또한 무조건 화내고 혼낸다면 노복들만 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원한다면 예의를 다해 상대방을 받들고 겸손한 자세로 가르침을 청하면 자기보다 100배 훌륭한 인재가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이 말 듣고 소왕은 물었다. 그럼 누구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그 의견을 들으면 좋겠소? 이에 곽의가 말을 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 천금을 걸고 천리마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번 사오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죠. 그러자 왕은 그에게 천리마 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그는 천리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말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은 말의 뼈를 500금에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왕은 크게 노했죠.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이야. 죽은 말을 500금이나 주고 사오다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사나이는 또렷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말을 500금이나 주고 샀다는 소문이 퍼지면
살아있는 말은 훨씬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천리마가 사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과연 1년도 못 되어서 천리마가 3마리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왕께서 진심으로 인재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사람 과계부터 저부터 기용하십시오. 먼저 나를 기용하세요. 선시어외, 선시어외. 먼저 나를 기용하세요. 저와 같은 사람을 중시신다면 저보다 훌륭한 인물들이 천리길도 멀다 않고 모여들 것입니다. 소왕은 감동해서 즉시 과괴를 스승으로 받들고 가르침을 받기로 했고 좋은 저택도 제공했다. 그 후 과연 제나라에서는 취연이라는 현자가 스스로 찾아왔고, 또한 조나라에서는 극신이라는 선비가 찾아오는 등 국내외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악의도 소왕이 인재를 널리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나라에 찾아가 소왕을 만났는데, 왕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후대했다. 그 뒤로 28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에 제나라의 민왕의 세력은 매우 강성하여 남쪽으로는 초나라를 크게 격파시켰고, 서쪽으로는 삼진의 군대, 삼진에서 과거 진나라 영토였던 한, 의, 조 세 나라를 삼진이라고, 그 서쪽으로는 삼진의 군대를 물리쳤고, 누가? 제나라 민왕이. 드디어는 삼진과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고 송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리하여 영토는 천열이나 넓혔고 스스로 황제로 칭할 정도였다. 이렇게 되자 제나라의 민왕은 매우 교만하고 난폭해졌다. 제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여기를 쳐들어가서 진나라까지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 있었나. 그래서 그 제나라의 왕은 교만해졌다. 어느 날 제나라 위에 있는 연나라의 환공이 천하의 패자로 군림했던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고, 어느 날 연나라 소왕이 제나라에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를 아그에게 상의했다. 그러자 아기는 말했다. 제나라는 일찍이 제환공이 천하의 패자로 군림했던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서 우리 연나라의 힘으로 정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기필코 복수하시고자 한다면 초나라 그리고 위나라와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조위초. 연나라 소왕은 아그이의 계책을 받아들여 아그이를 조나라에 보내 동맹을 맺었으며, 또 초나라와 위나라에도 사신을 보내어 맹약하였다. 제후들은 민왕이 오만방자하게 다른 제후들을 업신여기고 난폭하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매우 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을 다투어 연나라와 함께 제나라를 공격하고자 했다. 아그이가 귀국하여 맹약 사실을 보고하자 연나라의 소왕은 곧 군대를 동원했는데, 아그이를 상장군으로 임명하고 이에 조나라도 아그이에게 대장군의 인수를 주었다. 그리하여 아그이는 초나라와 한나라와 위나라 그리고 연나라 이렇게 5개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을 맡게 되었으며, 연합군은 제수에서 제나라를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제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다른 나라의 군대는 제각기 본국으로 철수했지만, 아그이는 연나라 군사를 이끌고 계속 제나라 군대를 추격하여 도읍인 임치까지 쳐들어갔다. 이제 제나라의 민왕은 도망쳐서 겨우 한쪽 구석인 거지방만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아그이는 임치도 점령하여 보물과 재화 등을 연나라로 실어 보냈다. 이에 연나라의 왕은 크게 기뻐하며 몸소 전성까지 와서 군사들을 위문하여 잔치를 벌이고 상을 주는 한편 점령한 창국을 아그이에게 봉하고 창국군으로 칭하였다. 소왕은 제나라에서 얻은 전리품을 거두어 연나라로 돌아가고 아그이에게 아직 항복하지 않은 제나라의 각 성을 계속 평정하도록 명령했다. 아그이는
5년간을 제나라에 머물면서 제나라의 70여 개 성을 항복시켰다. 그리하여 제나라에는 이제 거지방과 증묵의 2개 성만이 남게 됐다. 이때 증묵을 지키던 장군이 바로 전단이었다. 그러니까 쪽 전단은 이제 앞으로 아기와 싸울 일이 남아있는 사람인 것 같으네. 사기 제1의 기문, 기한 문장, 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단은 제나라 전씨 왕족의 먼 친족이었다. 그는 제의 민왕 때 임치의 시연이 되었는데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 시장이 아니라 시의 관리가 되었는데 전혀 중용되지는 못했다. 연나라가 악의를 파견하여 제나라를 격파하자 제의 민왕은 달아나 거성에 운거하였다. 연나라 군대는 더욱 공세를 강화하여 제나라를 평정하였고 전단은 안평으로 달아났다. 그는 집안 사람들에게 수레바퀴의 축의 양끝을 모두 자르고 그 위에 쇠로 튼튼하게 태를 씌우라고 시켰다. 배너에 그 싸움이 생각나네. 연나라 군대가 안평을 공격하여 성이 함락되자 제나라 사람들은 길을 다투어 달아났지만 수레바퀴 축들이 서로 부딪혀 부서지는 바람에 달아나지 못하고 모두 연나라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전단의 집안 사람들만은 바퀴축이 짧고 또 철피로 입혀졌기 때문에 능히 탈출하여 동쪽인 증묵까지 갈 수 있었다. 한편 연나라는 제나라의 거의 모든 성들을 항복시켰으나 오로지 거와 증묵만은 항복시키지 못했다. 연나라는 제나라 왕이 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대를 총동원하여 맹공을 가했다. 제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 초나라 장수 요치는 제의 민왕을 거에서 살해하고 수비를 굳게 하며 연나라에 대항하여 몇 해 동안이나 버티면서 항복하지를 않았다. 그러나 연나라는 할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증묵을 포위하였고 증묵의 대부들은 나가서 싸우다가 패해서 죽었다. 그러자 성한 사람들이 모두 전단을 추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평 싸움 때 전단 집안 사람들만 바퀴축을 새로 싸두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전단은 병법에 뛰어나다라면서 그를 즉시 장군으로 옹립했다. 전단은 증묵을 지키며 연나라에 대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나라의 소왕이 세상을 떠나고 해왕이 뒤를 이어 즉위했다. 그런데 악의는 해왕이 태자로 있을 때부터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제나라의 전단은 첩자를 연나라에 침투시켜 반간계를 써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 제나라는 이제 2개 성밖에 남지 않은 일개 소국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악의는 겉으로만 제나라의 토벌을 말하고 있을 뿐 마음으로는 제나라와 연합하여 자신이 제나라 왕이 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 증묵도 마음만 먹으면 즉시 평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연나라가 다른 장군을 파견하는 것이다. 근데 이 해왕은 먼저 소왕에 비해서 좀 그릇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벌써 이렇게 눈치채고 진단이 이런 계책을 낸 것 같죠? 한번 읽어봤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시중에 널리 떠돌자 연나라의 해왕은 즉시 악의를 해임하여 소환하고 기겁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장군으로 임명했다. 악의는 해왕이 자신을 의심하여 다른 사람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귀국하면 살해될까 두려워하여 조나라로 투항하였다. 조나라는 관진을 악의에게 봉하여 망제군으로 칭했다. 조나라는 악의를 대단히 후대하여 연나라와 제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한편 전단은 성한 사람들에게 식사 때마다 반드시
뜰에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새들이 제사 음식을 먹으러 내려왔다. 성 밖에 있던 연나라 군사들이 나라들은 새들을 보고는 무슨 연유인지를 몰라 매우 의아하게 여겼다. 이에 전단은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랑했으며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신인이 내려와 나의 군사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였다. 그때 병사 한 명이 나도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곧 돌아갔다. 그러자 전단은 일어나서 곧 그를 불러 북쪽을 향하여 앉게 한 다음 동쪽을 향하여 앉게 한 다음 동쪽을 향하여 앉는 것은 존귀함의 표시가 되는데 동쪽을 향하여 앉게 한 다음에 마치 스승을 모시는 것처럼 대우했다. 아니 놀란 병사가 제가 장군을 속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전단은 자네는 아무 말할 필요가 없소 라고 말하면서 그 병사를 정식으로 군사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군의 스승? 그리고 명령을 내릴 때마다 반드시 신사의 뜻일 뿐이라고 전달했다. 어느 날 전단이 말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연나라 군대가 우리 포로들의 코를 베어서 그들을 앞장세우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말 것이야. 연나라 군대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다. 포로들의 코를 베었어. 성한 사람들은 항복한 제나라 병사들이 모두 코를 베이는 것을 보자 자기도 혹시 포로가 되어 코를 베이게 될까봐 죽음으로써 성을 지킬 것을 다짐했으며 연나라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그 뒤에 전단은 또다시 첩자를 시켜 다음과 같은 소문을 퍼뜨렸다. 연나라 군대가 성 밖의 무덤을 파헤치고 조상을 욕되게 하여 그렇게 할까 봐서 정말 두렵구나. 연나라 군사가 조상의 산소를 조상을 욕되게 할까 봐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섬뜩하다. 그러자 연나라 군사들은 이 사람이 원한 대로 전단이 원한 대로 제나라 사람들의 무덤을 모조리 파헤치고 뼈만 남은 시체를 모두 찾아내어 불태웠다. 증묵 사람들은 성리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기필코 결전을 치러 이 복수를 하리라고 다짐했다. 전단은 이제 작전을 펼 수 있는 최상의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몸소 나무와 삽을 들고 병사들과 같이 일했고 자기 처첩의 가족들까지 군대의 행오에 편입시키고 군대가 5만 5명을 오라고 하고 25인을 행으로 하였다. 그래서 행오 5명 25명이 있는 조직에 자기의 처와 가족들까지도 편입시켰다. 그리고 모든 음식을 있는 대로 군사들에게 나눠 먹였다. 전단은 완전 무장한 정예부대는 모두 매복시켜놓고 노약자들로 이루어진 자녀병사와 부녀자들만 성로 위에서 방어를 담당하도록 하고는 사자를 연나라 군대 본부에 파견하여 항복을 청했다. 제나라가 항복한다는 소식을 들은 연나라 군사들은 모두 만세를 불렀다. 여기도 이 사람이 있었어야지 되는데 이거 누구야? 이거. 아그이가 있었어야지. 꽤 안 넘어갈 텐데 멍청한 왕이 있어가지고 아그이가 딴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또 그러니까 전단이 힘을 쓸 수 있었겠지. 연나라 군사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한편으로 전단은 또 백성들에게 청하여 2만여 양의 금을 모으게 하여 증묵에서 명망 있는 부호들을 대표로 뽑아 연나라 장군에게 가서 바치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다. 증묵성은 곧 항복할 것입니다만 대군이 진입한 뒤에 우리 집안의 가족과 처천만은 약탈을 면하게 해주시어 이전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연나라 장군은 재물을 받고 크게 만족하서 쾌히 그래 너희 가족들은 봐주마 하고 응낙했다. 연나라의 경계태세는 이후 크게 풀어졌다. 안심했다. 그런 연후에 전단은 천여 마리의 소를 모았다. 여기
기이하고 이상한 전쟁입니다. 그런 연후에 전단 무슨 전쟁이야 그게? 소가 막 무슨 전쟁이야 그거? 아이, 좀 이따 또 생각나. 그런 연후에 전단은 천여 마리의 소를 모았다. 그리고 그 소들에게 붉은 비단 옷을 입히고 거기에 오색으로 용을 그리게 하였고 또 날카로운 칼날을 쇠뿔에 단단히 부드러맨 다음 고리에는 온통 기름을 바른 갈대를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 한밤중에 성벽에 수십 개의 구멍을 내고 소의 꼬리에 달아놓은 갈대에 불을 붙인 뒤 소를 성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 뒤를 힘센 장사 5,000명이 뒤따르게 했다. 이거 영화 만화영화 같은 걸 만들면 엄청 재밌겠다. 소는 꼬리가 뜨거워지자 성이 나서 사방의 연나라 진중으로 마구 내달렸다. 그 광경을 보자 잠에 취해 있던 연나라 병사들은 혼비백산했다. 쇠꼬리에 불꽃이 눈부실 만큼 빛났는데 연나라 병사들이 정신 차려 살펴보니 달려오는 동물들이 모두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부딪히기만 하면 어김없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 이런 전술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화우지진이라고 한답니다. 소가 불 달린 소의 진 이렇게 어떻게 이런 꾀를 생각을 내가지고 이걸 실천에 옮겼을까? 참 용감하다. 거기 용감하다는 말은 안 어울리네.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재미난 사람. 기이한 사람이네. 거기에 5,000명의 장사가 입에 재갈을 물고 아무 말도 없이 돌격해왔고 그 뒤로는 또 제나라 병사들이 부르를 울리며 함성을 지르며 따라왔고 노인들과 부녀자들은 노새 그들을 두드리며 응원하여 천지가 진동했다. 연나라 병사들은 너무 놀라 손쓸 사이도 없이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마침내 연나라 장군인 기겁도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정말 아주 이 한편에 이 하루 동안 이 야밤에 이루어진 이 전쟁, 소가 불을 붙여가지고 용의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뿔에다가는 그냥 칼을 달고 달려오는 이 장면 진짜 어디 영화 만화영화 아니고 영화로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연나라 병사들은 너무 놀라 사방으로 도망쳤고 제나라 사람들은 이를 끝까지 추격하여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 백성들은 모두 연나라를 배반하고 전단에게 합류하여 전단의 병력은 매일같이 증가하여 적을 격파했다. 연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괴멸되어 황하까지 퇴각했다. 이렇게 해서 제나라는 빼앗겼던 70여 개의 성을 모두 되찾았고 거성에 가서 제의 양왕을 맞이하여 다시 임치해서 국정을 주재하도록 하였다. 야, 단숨에 뺏겼던 제나라 땅을 단숨에 또 찾았네. 그런데 연나라가 제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화읍 사람 왕촉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들은 연나라 장군은 화읍의 주위에 30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렸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 왕촉을 설득했다.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인품과 덕망을 존중하고 있소. 나는 당신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만호를 봉하여 시급으로 주겠소. 그러자 왕촉은 단호히 거절했다. 이에 연나라 장군은 태도를 바꿔 위협했다.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대를 파견하여 화읍을 도륙하여 닭과 개도 모두 남기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왕촉이 말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며 열려는 남편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소. 나는 제나라 왕에게 여러 번 직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이렇게 농부가 되어 스스로 밭을 갈고 있소. 나라는 이미 공격을 받아 멸망했고 나 역시 나라의 국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됐소. 그런데 지금 다시 무력으로서 나를 협박하여 그대들의 장군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걸왕을 도와 폭정을 일삼는 것과 다름이 없소. 이렇게 불의한 처지에 사느니 차라리 가마에 삶아져 죽는 편이 나을 것이오. 그리고는 목에 끈을 감고 나무에 맨 뒤
스스로 끈을 끌어 자결하였다. 그 소문을 들은 제나라 관리들은 왕촉은 지위도 벼슬도 없는 일개 평민에 불과한데도 정의를 위해 연나라 벼슬을 받지 않고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켰다. 하물며 벼슬길에 올라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모두 거지방으로 달려가 제나라의 민왕의 아들을 찾아내어 양왕으로 옹립하였다. 두 군데, 제나라에서 두 군데 빼놨던 것이 다 다시 찾았네. 짜잔. 충신은 조국을 떠나도 임금을 비방하면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는 다음에